여러분, 평소에 챙겨 먹던 견과류가 오히려 당신의 뇌를 망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 요즘 따라 머리가 이상하게 맑지 않거나 말하려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이름은 기억나는데 막상 설명이 막히는 순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하루 내내 집중이 흐트러진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결론을 잠시 미뤄두고 싶습니다. 진짜 원인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매일 무심코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꾸준히 먹는 견과류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 자체보다도 설탕과 소금이 많이 들어간 가공 형태, 과도한 양, 그리고 늦은 시간에 먹는 습관이 뇌의 컨디션과 수면 리듬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어떤 것은 뇌에 도움이 되지만 어떤 것은 모르는 사이 몸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미묘한 차이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먹고 난 뒤 며칠 동안 입맛이 이상하게 변했다고 보고되는 견과류. 한 종류를 영상 마지막에 따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집 안 찬장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 견과류가 이미 당신의 집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겁을 주는 말보다 어르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먼저 안내를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당뇨, 신장질환, 간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같은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은 대부분의 어르신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식 선택의 원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원칙은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뇌를 돕는 방향으로 쓰이기 쉬운 4가지 견과류, 그리고 예순 이후에는 특히 조심이 필요한 4가지 견과류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뇌를 돕는 방향으로 쓰이기 쉬운 첫 번째 견과류는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를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양의 규칙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매우 높은 편이라 많이 먹는 방식이 아니라 소량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어울립니다. 보통은 하루에 한 알 수준으로만 잡아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좋은 음식일수록 더 먹어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브라질너트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보관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공기와 빛, 열을 오래 만나면 맛과 향이 변하기 쉬우니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두고 가능하면 냉장 보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삼키듯 먹기보다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가장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 건강 이야기에서 늘 빠지지 않는 견과류인데 저는 호두의 장점을 거창한 효과보다 간식의 자리 바꾸기에서 찾습니다. 예순 이후에 흔히 생기는 패턴이 있습니다. 오후에 달콤한 빵이나 과자에 손이 가고 잠깐 기운이 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더 졸리고 저녁 식사가 흐트러지고 밤잠까지 건드리는 흐름 말입니다. 이때 호두는 달달한 간식을 씹는 간식으로 바꾸는 데 쓰기 좋습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지방산과 여러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식단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 무엇보다 과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양이 중요합니다. 한 줌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니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작은 접시에 덜어 여기까지라는 선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시면 잘게 부숴서 요거트나 죽에 섞어 드셔도 됩니다. 내 생활에 들어올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뇌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혈당 흐름부터 점검할 때 도움이 되는 견과류입니다.
식사 후에 갑자기 졸리고 멍해지는 느낌이 반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뇌가 아니라 하루에 반복되는 간식 선택이 혈당의 흐름을 흔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몬드는 섬유질, 단백질,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에 비해 포만감을 오래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단 것이 당길 때 과자 대신 아몬드를 소량으로 선택하면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몬드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아몬드가 아니라 아몬드의 형태입니다. 설탕 코팅, 초콜릿 코팅, 소금이 진하게 묻은 제품은 결국 자극 간식이 되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형태가 단순한 제품을 고르고 봉지째 먹지 말고 접시에 덜어 시작하십시오. 이 습관 하나가 과식을 크게 줄입니다.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수면 이야기와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수면은 뇌 회복과 밀접하고 깊이 쉬는 밤이 길수록 다음날 머리가 더 맑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스타치오에서 멜라토닌이 측정된 연구들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음식 하나로 수면이 해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스타치오를 잠을 보장하는 음식이 아니라 밤 간식을 덜 자극적으로 바꾸는 선택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밤에 달고 짠 야식으로 흐르던 습관이 있는 분이라면 소금이 강하지 않은 피스타치오를 소량으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먹는 쪽이 더 낫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역류나 더부룩함이 있는 분은 취침 직전은 피하고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뇌를 돕는 방향으로 쓰이기 쉬운 4가지 견과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순 이후에 특히 조심이 필요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어떤 견과류가 절대적으로 나쁘다기보다 예순 이후 흔한 생활 패턴과 만나면 불편이 커질 수 있는 변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나무에서 열리는 나무경과가 아니라 콩과 식물로 분류됩니다. 땅콩 자체를 악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예순 이후에는 2가지 변수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는 형태입니다. 땅콩은 소금에 절여지거나 달게 코팅되거나 기름에 볶인 형태가 흔합니다. 이때 땅콩은 단백질 간식이 아니라 자극 간식이 되기 쉽고 자극 간식은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보관과 유통의 문제입니다. 땅콩과 일부 견과류는 곰팡이, 독소 같은 식품 안전 이슈가 관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땅콩을 드시더라도 봉지째, 매일 습관적으로 먹는 방식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소량으로 가능한 한 형태가 단순한 쪽으로 고르고 오래 두지 말고 빨리 비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달큰해서 건강한 맛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과식이 쉬운 편입니다. 또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에게는 특히 양이 많아질 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캐슈넛을 드신다면 원칙은 하나입니다. 양을 고정하십시오. 접시에 덜어 끝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단독으로 폭식하듯 먹기보다 식사 후에 소량으로 곁들이는 방식이 몸에 덜 부담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민감한 분이라면 캐슈넛을 매일 간식 자리에 두기보다는 가끔 소량으로 두는 쪽이 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몇 알이 작아 보여도 지방이 높은 편이라 일부 사람에게는 특히 늦은 시간, 과량 섭취 시 더부룩함이나 속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속이 불편해지면 잠이 얕아지기 쉬운데 예순 이후에는 이 흐름이 다음 날 컨디션에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다미아는 매일 기본 간식으로 고정하기보다 즐기는 날에 소량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밤에 먹는 습관만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끝부분에서 따로 짚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견과류가 잣입니다. 잣은 작고 깔끔해서 부담이 없어 보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잣을 먹은 뒤 며칠 동안 음식 맛이 쓰게 느껴지거나 금속 맛처럼 느껴지는 경험이 보고됩니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순 이후에는 그 기간 동안 식욕이 떨어지거나 수분 섭취가 줄어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잣은 향이 섬세한 만큼 보관에 따라 맛이 쉽게 변할 수 있으니 잣을 드신다면 소량 구매, 철저한 밀봉, 빠른 소비가 기본입니다. 잣을 드시고 입맛이 이상해지는 경험을 하셨던 분이라면 잣은 일상 간식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 소량으로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도움되는 견과류는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이고 조심이 필요한 4가지는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견과류의 이름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같은 아몬드라도 설탕 코팅이면 과자에 가깝고 같은 피스타치오라도 소금이 강한 형태를 밤에 먹으면 오히려 수면을 깨웁니다. 같은 호두라도 봉지째 먹으면 과식이 되고 같은 브라질너트라도 욕심내서 여러 알을 먹으면 오히려 셀레늄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견과류를 바꾸기 전에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봉지째 먹지 않기, 접시에 덜어 먹기, 달고 짠 형태를 줄이기, 밤 간식은 오후로 옮기기, 보관은 밀봉에 냉장하기. 이 5가지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두려움을 드리기보다 기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딱 일주일만 실험해 보세요. 견과류는 접시에 덜어 먹기, 달고 짠 제품은 줄이기, 밤 간식은 앞당기기, 보관은 밀봉하기. 일주일 뒤에 아침 머리가 조금 더 맑아졌는지, 오후 피로가 줄었는지, 밤에 덜 깨는지 몸이 스스로 알려줄 겁니다. 건강은 남의 정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규칙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